뭐야, 제과학교는 졸업했지만 경력이 없잖아. 그리고 이 부채는 뭐냐? 어떻게 이런 상태로 취업을 바라는 거지? 윤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달콤한 하루 제과점 면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강민호의 이력서를 꿰뚫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까지 거절당하다니요. 기회를 주신다면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윤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동생 때문에 빚을 졌다고? 그런 불안정한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해? 다른 곳을 알아봐. 겨울비가 내리는 밤,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청년이 낯선 빵집 앞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그날의 만남이 10년 후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조각의 빵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비밀과 그 뒤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반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게 앞에 따뜻한 불빛이 강민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23살, 꿈 많던 제과 제빵사 지망생이 이제는 골목에서 빵 냄새나 맡고 있는 신세라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민호에게 제빵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남들보다 예민한 미각은 그의 자랑이었죠. 특히 다양한 맛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고아원 선생님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언젠가 내 빵집을 열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꿈을 향해 민호는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제 과학교에 다니며 유명 파티시에를 꿈꿨던 때가 있었습니다. 밤새 반죽을 하고 오븐 앞에서 기다리며 완벽한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학교를 졸업했을 때 민호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어요.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리 순탄치 않았죠. 형, 많이 아파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동생 수호가 갑자기 쓰러진 날, 민호의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병이 발견되었고 수술이 필요했어요.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수호야, 걱정 마. 형이 어떻게든 돈 마련할게. 민호는 급히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신용이 부족했어요. 결국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민호의 어깨는 무거워졌죠. 이자만 갚아도 벅찬데 어떻게 빵집을 열지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명 제과점에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죠. 특히 달콤한 하루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체인이었어요. 날씨가 쌀쌀한 어느 날, 민호는 달콤한 하루 본점을 찾았습니다. 면접 기회를 얻은 것이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민호 씨, 들어오세요. 사장 윤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민호를 위아래로 흘어보더니 이력서를 내려놓았어요. 학교는 졸업했지만 경력이 없네요. 민호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새로운 맛 조합을 만드는데 자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레시피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윤태주는 민호의 샘플 사진을 잠시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험 많은 파티시에예요. 신입을 교육할 여유가 없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다니요. 기회를 주신다면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윤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부채가 있다고 했죠. 그런 상태로는 더욱 곤란합니다.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민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생 때문에 진 빚이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윤태준의 말은 마치 망치로 민호의 꿈을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힘없이 인사를 하고 나오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리는 춥고 주머니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꿈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배는 고프고 돌아갈 집은 멀었습니다.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맞은편 작은 빵집에서 풍겨오는 향기였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죠. 배고픔보다 더 큰 그리움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빵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겹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마음담은이었죠. 심플한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언젠가 나도. 민호는 그렇게 빵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빗속에 서 있는 민호의 모습이 빵집 주인 박지원의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이가 비를 맞으며 가게를 바라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이구, 비 맞겠네요. 들어오세요. 지원이 가게 문을 열고 손짓했지만 민호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아, 저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배에서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났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빵 막 나왔어요. 맛 좀 보고 가세요. 민호는 머뭇거렸지만 비와 배고픔에 결국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오래된 목재 선반에는 각 구운 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구수한 발효향과 달콤한 버터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지원은 민호를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민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죠. 지원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새로 만든 빵이 어떤지 의견이 필요했거든요. 도움을 주시는 셈이죠. 그렇게 말하며 지원은 작은 바구니에 여러 종류의 빵을 담아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요. 민호는 조심스레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간단한 모양의 소보로 빵이었죠. 한 입 떼어 물자 눈이 커졌습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말랑말랑했고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가 입 안가득 퍼졌어요. 이건 어떻게 이런 맛을. 민호의 감탄에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파티시에세요. 지원의 질문에 민호는 살짝 놀랐어요. 그의 반응을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는 나왔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지원은 차분히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제과학교 졸업, 동생의 병원비를 위해 빚을 진 이야기까지요. 민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기분이었어요. 달콤한 하루 채용에서 거절당했다고요. 지원의 눈빛이 잠시 변했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어요. 윤태준이란 사람이 그런 말을 했군요. 놀랍지 않네요. 민호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시나요? 지원은 살짝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동네 빵집들은 다 알죠. 그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아요. 경쟁자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민호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만은 아니었던 걸까요? 지원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작은 오븐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갓 구운 작은 빵이었어요. 겉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만들어 온 위로의 빵이에요. 힘든 날에만 구워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의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이었죠. 이게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민호를 보며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료는 평범해요. 밀가루, 버터, 효모. 하지만 마음을 담아 만드는 거죠. 지원의 말이 민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동안 민호는 복잡한 기술과 독특한 재료 조합에만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빵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원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맛있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요.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매개체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지원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날씨에 밖에 있으면 감기 걸리니까요. 민호는 문득 현실을 떠올렸어요. 지금 밤이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죠. 저 근처에 산숙소 아시나요? 지원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 위에 작은 방이 있어요. 제가 가끔 늦게까지 일할 때 쓰는 곳인데 오늘은 쓰지 않을 거예요. 원하시면 하룻밤 묵으셔도 돼요. 민호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일이 요즘 세상에 있을까요? 정말 괜찮으실지? 지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눈을 보면 나쁜 사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당신처럼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를 갚는 셈이죠.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꼭 갚겠습니다. 이 은혜. 지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갚고 싶으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날 밤 작은 다락방에 누운 민호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조용히 방을 비추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민호는 일찍 일어나 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이미 빵 굽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원은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밀가루 묻은 앞치마가 참 잘 어울렸습니다.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민호의 물음에 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오늘 좀 바빠요. 도와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죠. 그렇게 민호는 마음 담은 빵집에서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만들고 오븐을 관리하고 완성된 빵을 진열하는 일까지요. 모든 과정이 행복했어요. 특히 사람들이 빵을 맛보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상철의 도움으로 민호는 작은 가게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천장은 낮고 벽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황금성처럼 빛났습니다. 생각보다 좋은데요. 여기라면 충분히 빵집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대료도 비싸지 않고 주변에 학교와 회사가 많아 손님도 꾸준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가게 보증금과 시설 비용, 그리고 재료비까지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상철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었어요.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할 거예요. 장비가 비싸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고작 500만 원 정도였어요. 게다가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있었죠. 그렇게 많이? 이상철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투자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그날 밤 민호는 가게의 도면을 그려보았어요. 제빵실은 어디에 두고 판매대는 어떻게 배치할지, 작은 테이블은 몇 개나 놓을지 상상하며 그렸습니다. 종이 위에 그의 꿈이 하나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이상철이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호 씨, 좋은 소식이에요. 동네 부동산 중개업자 김동우 씨가 당신 빵을 맛보고 감동받아서 투자하겠대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김동우를 만난 민호는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빵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가게를 꾸미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한 조각의 빵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께 나누고 싶어요. 김동우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열정을 믿겠습니다. 계약은 동업 형태로 하고 3년 후에 당신이 제 지분을 살 수 있는 옵션을 넣읍시다. 그렇게 민호의 꿈은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가게 계약을 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벽은 따뜻한 크림색으로 칠하고 목재 선반과 테이블을 놓았어요. 모든 것이 미니멀하지만 아늑했습니다. 개업 전날 밤 민호는 완성된 가게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박지원의 빵집을 떠올렸어요. 그날의 따뜻한 그 맛을 이제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개업 첫날 민호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밤새 긴장감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피곤함도 잊은 채 가게로 향했습니다. 발효종에 먹이를 주고 반죽을 만들고 오븐을 예열했어요. 모든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문을 열 시간,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게 이름 마음을 담은 한 조각이 적힌 간판 아래 서서 오픈 팻말을 걸었습니다. 첫 손님은 이상철이었어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민호 씨, 드디어 꿈을 이루셨네요. 전문의, 이 빵 참 맛있구먼. 노인은 민호의 소보로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무슨 고민이 있나 보구먼. 얼굴이 어둡네. 민호는 머뭇거리다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가게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워서요. 비용도 많이 들고 노인은 빵을 다 먹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빵에서 정성이 느껴지네. 포기하지 말게. 좋은 일은 천천히 오는 법이야. 그 말 한마디가 민호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박지원의 빵집이 보였어요. 지원인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잘랐고 재료는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했어요. 빵 메뉴를 조금씩 다양화했습니다. 계절 과일을 활용한 특별빵도 선보였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파당금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비결이 뭐예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죠. 팥을 고를 때부터 삶고 으깨고 설탕을 넣는 순간까지 마음을 담습니다. 입소문은 더욱 퍼졌고 점점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매일 오픈 전부터 문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날 무렵 민호는 직원을 1명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어요. 제가 도울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소영이 합류했습니다.
매장 관리와 판매를 도와주었어요. 민호는 이제 제빵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개업 6개월 차 마음을 담은 한 조각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빵을 사기 위해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위로의 빵이라 이름 붙인 소보로 빵은 매일 품절되는 인기였습니다. 어느 날 김동우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민호 씨,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 기쁩니다.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민호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 앞에 좋은 상가가 나왔는데 2호점으로 어떨까요? 유동인구가 많아 더 잘 될 것 같아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호점이라니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어요.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곳을 다 관리할 수 있을지 김동우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는 시스템을 갖출 때예요.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직원을 더 뽑으면 됩니다.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확장은 기회였지만 위험도 따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담은 빵의 진정성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확실히 준비하고 싶습니다. 김동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날 밤, 민호는 가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이 순간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민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어요. 박지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매개체죠.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2호점을 열되 절대로 마음을 잃지 않을 거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거야. 민호는 차 시동을 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방집체인 마음을 담은 한 조각 20호점을 열고 창업 5주년을 맞는 날이었죠.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찾아뵙고 싶어요. 조수석에는 특별히 준비한 빵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박지원이었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5년 전 그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코트를 입고 빈주머니 대신 성공한 베이커리 체인의 대표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빵집이 아직 있을까? 민호는 손바닥이 땀에 젖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성공에 취해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그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지만 마음 담은 빵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간판은 발에 있었지만 분명히 그때 그 가게였습니다. 민호는 가게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손님은 몇 명 없었고 카운터에는 흰 머리가 섞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원의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5년 전 겨울밤에 이 가게 앞에서 서성이던 청년이었는데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름진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혹시 그 빵 만들고 싶어 하던 청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살아있었구나. 잘 지냈니? 지원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대로 지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원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준 것뿐인데.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지원의 따뜻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 한 조각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후에 고단했던 나날들, 플리마켓에서의 작은 시작, 첫 매장 오픈의 기쁨, 대회 우승의 감동까지요. 지원은 놀란 눈으로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항상 잘 될 거라고 믿었어. 민호는 가방에서 특별히 준비한 상자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열자 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구운 특별한 빵입니다. 기억의 빵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받은 따뜻함을 담았어요. 지원은 천천히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5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그날 밤 그 맛을.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마음속 깊은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지원이 물었습니다. 전통빵 보존 및 청년 베이커 지원재단 설립 계획서예요. 이사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지원은 깜짝 놀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는 그저 빵이나 파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원님은 제게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빵이 무엇인지,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지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이런 감동을 느끼다니.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건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빵 한 조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지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좋아, 함께 해보자. 서울로 돌아온 민호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매장 매니저들이 모였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민호가 벽에 큰 팻말을 걸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분을 도와주세요. 매니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은데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팡만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새 정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이런 가게는 처음이에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마음을 담은 한 조각은 이제 단순한 빵집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재단도 순조롭게 설립되었습니다. 지원과 민호는 전통빵 레시피를 발굴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베이커리 교육을 제공했어요. 첫 해에만 20명의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덧 10년이 지나 민호는 35살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담은 한 조각은 전국에 50개 지점을 가진 유명 베이커리 체인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민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재단을 통해 300명이 넘는 청년 베이커들이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원은 매달 한 번씩 만나 티타임을 가졌어요. 오늘도 두 사람은 지원의 작은 빵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10년 전 그날 생각나니 지원이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날 지원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지원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 줄은 몰랐구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을 나눠야겠죠. 민호가 말했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일 테니까.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의 빵이 만들어낸 따뜻한 인연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내민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따뜻한 선순환의 시작점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